반갑습니다. 미친 집값 시대, 때늦은 주택 공급, 집값이 바야흐로 미친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친 집값 시대를 논하기 전에, 때늦은 주택 공급을 논하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나 재난지원금에 관한 문자가 오게 되면은 다 전부 다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지인들하고 부모님들 그리고 와이프, 남편에게 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재난지원금 문자가 왔다. 그래서 여기에 전화를 걸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도 소비자 경보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재난지원금에 관한 문자 그리고 대출 사기 문자는 전부 다 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입니다. 여러분들 다 털립니다. 이 부분들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 본격적으로 진정김이 없는 집값이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9년 만에 최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6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세값 불안장세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이 얼마큼 올랐냐? 네, 0.37% 상승을 했다. 역대 최고 상승률을 갈아치우는 미친 집값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번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르죠? 특히나 수도권은 상기심 도시가 예정되어 있는 곳인데, 상기심 도시라는 것이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착공이 될지, 언제 토지 보상이 될지, 언제 입주를 하게 될지. 20년, 30년 후에 착공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 전세난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전세난민으로 사는 동안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들 그리고 불확실성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역대 최고로 상승률을 갈아치우고 있다. 미친 집값 시대가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보시면은 경기도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 있습니다. 0.47% 상승. 서울 그리고 0.2%. 조금 낮네요. 인천이 0.37%. 네, 그리고 여기서는 충남이 0.25%. 1위를 보시면은 경기도가 1위가 되겠고, 네, 2위가 충남, 충청남도, 대전, 대전이 2위, 네, 충청북도죠. 충청북도가 2위. 3위가 대전이죠. 아니네요. 예, 경기도가 1위고, 네, 인천이 2위. 그리고 충청북도가 3위, 그리고 대전이 4위, 그리고 충청남도가 5위, 그리고 부산이 6위, 네, 그리고 서울이 7위 정도 되겠네요. 1번, 네, 2번, 3번, 4번, 대전, 충청남도 5위, 네, 이렇게 되겠죠. 6위 부산, 그리고 7위가 서울,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전라북도랑, 네, 서울, 이쪽 거의 비슷합니다. 강원도가 정도 한 7위 정도 되겠네요. 서울은 그다지 지금 전체 평균 정도만 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세종이에요, 세종.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을 보시면은 좀 특이합니다. 네, 세종을 보시면은 제가 올해 초하고 작년 연말부터 계속 강조했습니다. 세종 안 된다. 여기가 가장 위험할 곳이다. 전체는 다 오르는데 세종만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대구 조심하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제 말을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종이 이렇게 불장인데 왜 미풍로는 세종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냐? 왜 세종만 못 오른다, 하락을 한다고 얘기하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벌어졌죠. 현실화되죠. 현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미래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죠. 그래서 저는 2년 전부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년 전. 방송 처음 할 때부터. 2023년부터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네,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는 무엇이 장세가 열린다고 했습니까? 유동성이라고 했죠. 유동성.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장세다. 그러면은 2023년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실적 장세가 된다고 했죠. 실적. 주가로 따지면 실적 장세가 되고,
부동산으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무엇이 됩니까? 입지로에 따른 변화가 나타난다. 이 입지에 따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시라 이렇게 얘기 드렸고, 그리고 올해 초, 작년, 그리고 올해 초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압구정 현대 유심히 보라. 대장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종 하락할 것이다. 이게 분명히 들었습니다. 세종은 들 오르는 것이 아니고 하락을 할 것이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현실화됩니다. 그때는 미풍의 말은 말이 안 돼. 현실성이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다 현실화되었다는 부분들, 제 방송을 듣는 모든 구독자분들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종 보니까 세종 집값 얼마나 빠졌냐. 3억 이상 내린 곳도 있다고 합니다. 10억인 곳이 10억 2,500이죠. 짜리가 4개월 만에 7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종이. 공급 물량뿐만이 아니고 입지적으로 대장이 될 수 있는, 홀로 치고 갈 수 있는 입지가 아닙니다. 행정을 빼고는 볼 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대구는 물량 때문에 조심하라. 이 부분들을 계속 언급해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다 현실화되고 있죠.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집값이 모두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네, 세종뿐만 아니고 한때는 모두가 상승했죠. 그런데 하락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락장. 자,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모두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곳들이 있고 내려간 곳이 있고, 이 하락장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양극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입지라 하더라도 가격 상승률, 가격이 반영하는 우리가 시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이죠. 그래서 이 가격이 시세를 이미 넘어갔다. 시세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이미 밸류에이션을 넘어갔다 그러면은 아무리 상승장이라고 해도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있고, 아무리 하락장이라고 해도 입지적인 부분들을 받는 부분, 혹은 앞으로 우리가 이 부동산에서 향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변화들을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 이후부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이익입니다. 개발이익이 상주하는 곳들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입지 아파트가 무엇입니까? 리모델링이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특히 대단지의 리모델링을 특히 조심하시고,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 특히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에 채운 대단지 리모델링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락장을 만나게 되면은 무조건 깨지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이 주목을 받는 것은 상승장 외에는 지목을 못 받습니다. 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 대단지의 리모델링, 특히 용적률을 채운 리모델링 단지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락장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시세에 굉장히 취약한 것이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아파트 준공이 작년보다 26%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시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공급입니다. 공급에 대한 불안이에요. 불안. 이 공급에 대한 불안을 우리는 해소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세가 극점직하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도 26% 하락을 했고, 올해 상반기 서울 보니까 착공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공급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는 겁니다. 기대치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 무주택자들에게 절망감, 불안 요소들을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폭탄 만든다더니 올 상반기 아파트 착공이 37%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체로 보니까. 그래서 전국 아파트 준공을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입니다. 29.2%가 줄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준공하고 착공하고 준공되는 시간이 대략 3년입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3년 전부터 공급을 다 없앴다는 얘기죠. 공급을 다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급에 대한 물량의 축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울의 착공 실적도 37%나 급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집값이 하락하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국토부 인허가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허가 물량이 늘어나면은 이것이 준공이 언제 됩니까? 준공. 이거는 3년 후죠. 그러면은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시세는 2024년, 지금이 2021년이니까 2024년에는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준공 물량이. 이 물량이 늘어나기 전에 시세가 저는 조정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 네, 이 전에 나타납니다. 시세 조정은.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2023년이다. 라는 부분을 했고, 이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이 양극화예요.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화폐 가치의 하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입니다.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실적 장세다. 부동산의 실적 장세가 나타나고 부동산에 있어서의 유동성 장세는 마무리된다.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장세는 2023년부터는 일단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보증금 올릴 수밖에 속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죠. 터지기 시작한 임대차법 폭탄. 그래서 이 모든 이유들은 어떻게 나타나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부분이죠. 그래서 공급에 대한 물량들을 다 끊어놨다. 그래서 준공이라든가 뭐 착공 이런 부분들이 감소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의 피해자는 누가 받게 됩니까? 무주택자들이 받게 됩니다. 세입자들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증세 부분들이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네, 집수인 세금을 부담시키죠. 세입자들한테. 그래서 임차인들에게 모두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이 정책의 끝이 무엇입니까? 네, 집이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다. 지옥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행해졌던 모든 정책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주택자 세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하겠다는 명목이 오히려 지옥문을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수도권 아파트값 고공행진. 과천에 이어서도 판교도 지금 전용 84가 20억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20억.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요즘 로또 1등 당첨금이 20억이 안 됩니다. 기껏해야 10매도 거기서 세금 33% 빼고 나면 무슨 돈이 남았습니까? 집 한 채도 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20억 5천에 실거래가 되었고 과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2억을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부분들이 양극화를 만드는 시발점이 된다. 그래서 경기도도 모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는 앞으로 다 올라가는 상황들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올라가면서 시세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탈락 계속합니다. 그러면 2023년 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합니다. 실력이 있는 곳, 실적이 있는 곳에 입지만 이제 주구장창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은 2023년부터는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상승률은 거의 저는 제로라 보고 있는 거예요. 0% 혹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되는데 실력과 실적을 갖고 있는 입지는 어떻게 된다? 세분화된다. 그런 입지들은 더 희소성을 받으면서 더 상승이 더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욕망을 충족해 주는 곳, 그런 곳들은 어떤 곳입니까? 네, 입지가 받는, 희소성이 받는 입지의 부동산이다. 입지의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